여러분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약 없이 병원 신세 없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말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노인이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매일 동네를 씩씩하게 걷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60대 초반부터 이미 여러 약을 달고 살며 계단 몇 개도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건강과 수명의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고작 2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0%는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 방식과 습관이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의 노년은 운명이 아닌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오늘은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들의 5가지 핵심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값비싼 치료나 특별한 유전자가 아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에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편리함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루 3,000걸음만 꾸준히 걸어도 심장병 위험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걷기는 노년층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 없이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뼈를 강화하며 뇌의 산소 공급을 늘려 인지 기능까지 개선시키기 때문입니다. 세계 장수 지역의 노인들은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정원 가꾸기, 시장 걸어가기, 손주들과 놀아주기 등 일상 활동을 통해 운동량을 채우죠.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정신의 활력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은 뇌에도 적용됩니다. 70대 이후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훈련해야 강해집니다. 새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퍼즐 풀기, 독서 등은 신경 연결망을 강화하고 인지예비력을 높여줍니다. 인지예비력이 높을수록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방어력이 커집니다. 평생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한 노인들은 치매 발병이 평균 4년 늦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독서하는 노인들은 사망률이 2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책 읽기가 생명을 연장한다니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 특징은 건강한 소화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음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치아와 좋은 식욕을 유지하는 것은 평생의 관리 결과입니다. 건강한 구강 상태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어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치아가 약하면 단단한 과일, 채소, 견과류 등 영양가 높은 음식을 피하게 되고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소화 기능의 유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 적절한 수분 공급으로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수 지역 노인들은 대부분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등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고기는 특별한 날에만 소량 섭취하죠. 이런 식습관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신체 기능의 자율성입니다. 배뇨와 배변 기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독립적인 노년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내부 장기들의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신장과 방광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합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은 영양소를 체적으로 흡수하고 변비나 소화 질환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이 중요합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강한 심폐기능입니다. 심장과 폐는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이 두 기관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전신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70대 이후에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지 않고 장시간 걷기가 가능하며 감기나 폐렴에 잘 걸리지 않는다면 심폐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폐기능을 강화하려면 유산소 운동이 필수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심장과 폐를 자극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금연과 대기 오염 노출 최소화도 폐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 5가지 특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는 데 핵심 요소들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능을 젊었을 때처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노화 속도를 늦추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유전자나 비싼 치료법 없이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시작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경고 신호를 알아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피부 변화, 골다공증과 관절 통증, 배뇨 및 배변 어려움, 소화 기능 저하 등은 빠른 노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도와 영향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00세 시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입니다. 여러분도 노년기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며 매일을 활기차게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계속 들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꾸준한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며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수중 운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의 부담이 줄어들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태극권과 같은 느린 움직임의 운동은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높이고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등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정신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그림 그리기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됩니다. 또한 퍼즐, 낱말 맞추기, 바둑, 장기와 같은 두뇌 게임도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은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사회적 교류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분비가 감소하고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식습관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등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를 돕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와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우리 몸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물을 적게 마시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은 소화와 배설에 필수적이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는 소량으로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 기관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 3끼를 소량으로 나누어 먹고 필요하다면 간식으로 과일이나 견과류를 섭취하세요. 치아 건강도 소화의 첫 단계로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고 올바른 양치 습관을 유지하세요. 자신의 치아로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다면 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소화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로 신체 기능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뇨와 배변 기능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은 독립적인 생활의 기본입니다. 골반 근육 운동은 요실금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변을 보는 중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거나 의자에 앉아 골반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세요.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방광 조절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들이면 장이 그 리듬에 맞춰 작동하게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복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과 폐는 우리 몸의 핵심 기관으로 이 두 기관의 건강이 전반적인 체력과 수명에 직결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 강화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심장과 폐를 적절히 자극하여 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호흡 운동도 폐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분씩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하세요. 이런 간단한 호흡 운동만으로도 폐 용량이 늘어나고 산소 교환 효율이 높아집니다. 금연은 폐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흡연자라면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금연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금연 후 24시간만 지나도 심장마비 위험이 감소하고 1년이 지나면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폐에 들어가는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걷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식단에 채소를 더 추가하고 물을 더 많이 마시는 등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영향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일찍 시작할수록 더 좋지만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80대, 90대의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도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노화의 경고 신호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 함께 계속해 나가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기 위한 5가지 핵심 특징과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첫 번째 열쇠는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격렬한 운동보다 일상에서의 꾸준한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스트레칭하고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운동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고 뼈가 약해지며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열쇠는 정신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퍼즐이나 두뇌 게임을 즐기며 사회적 교류를 통해 뇌를 자극하세요. 은퇴 후에는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그림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건강한 소화 시스템 유지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발효식품으로 장내 유익균을 늘리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식사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소량으로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건강도 소화의 첫 단계로 매우 중요하니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네 번째 열쇠는 신체 기능의 자율성 유지입니다. 골반 근육 운동으로 요실금을 예방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며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들이면 장이 그 리듬에 맞춰 작동하게 됩니다. 아침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은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 열쇠는 심폐기능 강화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를 적절히 자극합니다. 깊은 호흡 운동도 폐 용량을 늘리고 산소 교환 효율을 높입니다. 금연은 폐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이며 실내 공기질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건강 습관과 함께 노화의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의 갑작스러운 변화, 체중의 급격한 변동, 균형 감각 저하, 기억력 문제, 배뇨나 배변 습관의 변화 등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특정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예방적 접근도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세요. 기본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는 물론 나이에 맞는 골밀도 검사, 대장 내시경, 유방찰 영술, 전립선 검사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의 예방접종도 잊지 마세요. 이런 감염병들은 노년기에 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신체적 건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신적, 사회적 건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노년기에 흔하지만 종종 간과됩니다. 지속적인 슬픔, 무기력, 흥미상실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도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도 건강한 노년을 위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치 있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손주 돌보기, 취미활동 등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오늘 조금 더 걷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채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등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동기부여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노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활기차게 손주들과 놀아주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의료 전문가, 지역 사회자원 등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함께할 때 변화는 더 쉽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준비는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100세를 위한 준비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운명이 아닌 선택입니다. 유전적 요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적극적인 사회활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어떤 나이에서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70대, 80대의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도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변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조금 더 걷고 채소를 한 가지 더 먹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친척 또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생활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 함께 걸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